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감 승인 과목 문해력과 질문 과목 안내를 하는 저는 연산중학교 교사 조윤서입니다. 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3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 필요성과 목적 2. 구성 내용 3. 운영 방법입니다. 문해력과 질문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안내입니다.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중요성이 커진 지능정보 사회에서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 부족입니다.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랐습니다. IT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문해력 저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기 생각을 책임감 있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 주도성입니다. 미래 교육의 담론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학습자 주도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구조화하고 타인과 토론하며 질문하는 역량을 키워 스스로 방향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과 질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고 유의미한 질문을 만들어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탐구하며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1년 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문해력을 기르고 질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충분히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학교 자율시간이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문해력과 질문 1, 문해력과 질문 2, 총 2가지 교육 내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1은 문해력 향상과 질문 만들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문해력과 질문 2는 문해력과 질문 능력을 토대로 주제별 탐구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문해력과 질문 2가 꼭 문해력과 질문 1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 들어야만 하는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의 사정이나 학생 상황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1은 1단원 텍스트 읽기와 문해력, 2단원 텍스트 기반 질문하기로 구성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2는 1단원 질문을 통한 깊이 있는 탐구, 2단원 질문을 통한 미래사회 문제 해결로 구성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1의 1단원 텍스트 읽기와 문해력 단원의 안내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 깊이 있는 텍스트 이해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다. 문해력은 학문과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기본적인 텍스트 이해와 문해력 향상을 연습하는 단원입니다. 1에서 8차 시는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한 어휘 찾기, 중요한 문장 찾기, 요약하기를 주로 다룹니다. 9에서 16차 시는 저자 의도 찾기, 비판적 읽기를 연습합니다. 각 단원의 소주제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 및 세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1단원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된 활동 내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짧은 그림책에서 시작하여 잘 구조화된 기사문 읽기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 좋을지 예시로 제시해 두었으나 학교와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다른 텍스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원 텍스트 기반 질문하기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은 관심에서 시작되며 깊이 있는 질문은 학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삶과 연계된 질문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효과적인 질문은 협력적 소통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질문의 가치와 유형, 질문 방법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탐구 질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학습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원입니다. 교수학습 자료에 질문 방법이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 질문 방법에 대한 교육이 낯선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실 것입니다. 17에서 20차시는 질문 유형을 학습하며 지구와 나, 생태, 환경 관련 텍스트를 읽으며 질문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 21에서 24차시는 질문을 통한 지식 발견을 학습하며 세계와 나, 세계 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으며 질문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통해 지식을 발견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25에서 28차시는 질문을 통한 탐구로 이어지며 세계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다룹니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만들며 질문 그물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29에서 32차시는 질문으로 협력하기를 연습하며 세상에 외치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탐구한 내용 중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모둠원들과 함께 오디오북으로 재구성하고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33에서 34차시에는 학년 단위에서 전체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1, 2단원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된 활동 내용입니다. 질문의 가치와 질문 수업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질문 전략을 통해 질문 유형을 확인하고 연습합니다. 탐구 질문에 대해 이해하여 학습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해력과 질문 2의 단원 소개입니다. 문해력과 질문 2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과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교수학습 자료에는 기후위기, 평화, 문화 다양성, 인권 4가지 주제를 선정했으나 학교의 사정이나 학생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단원은 질문을 통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를 깊이 읽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깊이 있는 탐구를 촉진한다. 협력적 탐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문해력과 탐구 능력은 실생활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 1에서 8차시는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탐구합니다. 기후위기를 탐구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KWL 차트를 통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배운 것을 정리하며 학습 과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탐구 질문을 만들고 월드카페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관점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탐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에서 16차시는 평화를 주제로 탐구합니다. 평화를 탐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질문 하브루타를 통해 탐구할 질문을 선정하고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월드카페 토론을 운영합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질문을 주고받는 연습을 함으로써 협력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2, 1단원 교수 학습 자료에 제시된 활동 내용입니다. 학생의 능동적인 질문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고 상호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2 과목은 주로 하브루타 토론과 월드카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 학습 자료에 하브루타, 월드카페 토론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2단원 질문을 통한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른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생성형 AI와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는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고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해력과 질문 2는 생성형 AI와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학생들이 진행을 어려워하는 경우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추천받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사용할 수 있을지, 찾아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에 포함한 이유는 미래 사회에서 AI 기술의 발전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신중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더욱 비판적인 질문을 유도하며 생각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17에서 24차 시의 주제는 문화 다양성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데이터 편향에 따라 특정 문화가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질문 하브루타와 월드카페 토론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찰 글쓰기 활동 및 네컷 만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에서 32차 시의 주제는 인권입니다. 인권 교육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질문 하브루타 및 월드카페 토론, 성찰 글쓰기의 과정은 앞의 주제와 같이 반복되며 인권 보호와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2, 2단원 교수 학습 자료에 제시된 활동 내용입니다. 1단원과 학습의 과정은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창의적인 해결책과 대안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산출물을 작성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3에서 34차 시에는 학년 단위에서 전체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모둠별 탐구 내용이나 완성된 학습 결과물을 전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해력과 질문은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질문을 통해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학습 과정에 대한 체득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문해력과 질문은 대부분 모둠 활동이 중심이 되며 학생들이 협력적 소통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점을 나누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경험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문해력과 질문을 배움으로써 자기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해력과 질문, 교수 학습 자료 활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해력과 질문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는 단원 소개, 성취 기준 안내, 학습 흐름 소개, 활동 방법 안내, 유의사항 안내, 활동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학습 자료에 제시된 자료들은 하나의 예시이며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수업하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춰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단원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참고 자료, 교수 학습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시 답안을 작성해 두었으나 학생들의 질문 또는 답에 의해서 수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탐구를 위한 좋은 질문을 만들었는지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또 엄격하게 좋은 질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며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개방적인 마음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만들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용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해당하며 중학교 1학년 적용을 권장합니다. 문해력과 질문 1을 통해 기초 소양을 익힘으로써 다른 교과 학습에도 연계 및 전이가 일어나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과와 함께 연계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해력과 질문 2는 심화 과목은 아닙니다. 문해력과 질문 1의 이수 없이도 문해력과 질문 2를 편성하여 주제 탐구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며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문해력과 질문 2는 문해력과 질문 능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을 전제에 두고 있으므로 1학년 1학기보다는 1학년 2학기 이후 편성을 권장합니다. 학교 자율시간으로 편성 시에는 지속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해력과 질문 1 과목은 단시간에 집중형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당 2시수, 총 16개 주제를 학습하게 되며 32시간 운영 후 남은 2시간은 전체 공유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과 질문 2의 경우 주제별 프로젝트로 운영되므로 지속형, 집중형, 혼합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수 학습 자료는 지속형을 중심에 두고 제공되므로 집중형 및 혼합형 운영 시에는 단원 구성을 상황에 맞춰 수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문해력과 질문은 선택 교과군에 편성된 교양 교과입니다. 문해력 교육은 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접근하면 더욱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교양 성격을 띱니다. 여러 교과 선생님이 지도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하였습니다. PF로 성적을 산출하며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로 질문의 질, 텍스트 분석 능력, 협력적 소통 능력 등 학생의 성장이 돋보이는 역량을 중심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문해력과 질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설계된 과목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한 모습을 안내자료에 포함할 수는 없었지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과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해력과 질문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